자, 다음에 이제 정치권 나가야 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오래 계셨어요. 예. 전직 판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저쪽은 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어. 이쪽은 자기가 발을 내밀 때마다 계속 바깥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곧 떨어지게 땅굴이 떨어지고 생겼어요. 계시죠. 지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나경원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고요. 서울대 입장이. 사실 검찰에서는 수사할 것 같지만 지금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이거야말로 엄마 찬스고 어떤 경우는 불법도 있고 근데 이거 한결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사악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딸은 장애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내 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 딸을 사람의 감성에 호소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조국 장관 부인은 구속시키라고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들면 참 그런 분인데 첫 번째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씩. 나경원이요. 유튜브 채널 제작자를 고소를 했는데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사건이에요. 잘 기사를 그래서- 안 다루죠. 네. 일부러.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 곰곰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김동현 기자가 올린 건데 1970년에서 80년대 공안 기관들이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라 호텔이나 여관의 수사 대상을 감금하고 조사했던 불법 행위를 지적하며 나경원 전 의원 외가에서 운영하는 그레이스 호텔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외삼촌. 외삼촌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검찰이 기소를 했어. 허위 사실이라고. 어이 사실이라고. 외할아버지라고 막혀요, 얘기했는데 기도.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정정을 올려서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기소라고 뭐 재판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희한한 일로 재판 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고문을 묵인하거나 협조한 적이 없다. 그냥 몰랐을 뿐이다. 네. 뭐 이런 주장인데 그 몰랐다는 것은 니네 주장이지. 아니 그거 갖고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응. 검찰이 더 웃기잖아.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로.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어요. 이런 거. 이 말이 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경원네 집안은 일종의 친일로부터 시작해서 네. 대부분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학들이 친일로부터 시작해서 독재 부역하는데 자신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도 수사기관들이 막 방을 내주면서 거기서 수사하게 만들어줬다고 감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봤던 우리나라 공안들은 정식 수사기관 장소가 아닌 데서도 많이 고문을 했습니다. 맞아요. 불러다가 협박하고 그게 기록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엉뚱한 장소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좌절도가 커지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요.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우린 나경원을 왜 두고 봐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네.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렸다. 그러니까 선거법 기소 관련돼서 온갖 거 퉁치고 서로 없애고 서울대 관련돼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왜곡했던 것들도 같이 도대체 나경원은 제가 작년에 지긋지긋하기보다 12월에 정말 기뻤거든요. 나경원은 원내대표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 보고 이제 좀 해방되겠구나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자기 증인으로 안 불러준다고 가장 외쳤던 게 나경원이에요. 자기 불러주면 다 얘기하겠다고. 그 징징거리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지금 그 고소와 자기가 고소한 안진걸 무혐의, 황희도 무혐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런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소가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하나는 이제 이 검찰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엮을 때 언론사 중에서도 만만한데 이런 데는 정말 좀 세게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민중의 소리를 만만하게 본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민중의 소리의 유튜브 일개 채널이라고 생각해서 그 공범이라고 하는 채널을 잘 성격을 몰랐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민중의 소리는 자기가 공격해도 여기는 빨갱이기 때문에 너무나 빨갱이다 이렇게 딱 찍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김동연 기자가 듣보잡인 거야. 민주당 이런 데랑 좀 가깝잖아. 그러면 쉽게 잘 못 건드려. 근데 민중의 소리라는 일종의
예전에 그 통진당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일리 있어. 그러니까 그냥 확 지르려고 하는 거야. 비슷한 야, 경험이 진짜. 푸른 나무도 있지 않아요? 진짜 니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선별적으로 좀 대응 좀 하지 마. 아, 그게 그 옛날에 트위터나 SNS에서 이명박근혜 시절에 주로 기소된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맞아.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은 고소하거나 기소하지를 못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 얘네들이 북한 방송 들었대. 북한 무슨 사이트 들어가서 뭐 했대.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공안 사건 만들어요. 제일 쉬운 게 대학생들이야. 대학생들. 그렇지. 제일 힘없는 대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나경원이 이 검찰의 조력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외할아버지가 운영했던 외삼촌이 운영했던 그게 물론 앞에다가 거창하게 붙이긴 했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였다 그러는데 이걸로 기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이게 70년 80년대이기 때문에 수사 안 들어갈 게 뻔하거든. 네. 공소시효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들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허위 이게 주장을. 이 검찰도 웃기는 게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그 곰곰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경을 찍을 사람이 안 찍었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검찰에 그 수사를 받았잖아. 검찰에 수사를 받았고 내가 낙선 목적으로 곽상도를 갖다가 음해를 했다는 거야. 코로나 그렇게 걸렸다고.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내가 무슨 정색하는 난 낙선 거 봐. 목적 전혀 없어.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떠든다고 대구에서 나 때문에 안 찍을 사람이 있다고? 무슨 개소리야. 그랬더니 검사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더라고. 아 왜? 그게 맞으니까. 맞는 말이잖아. 거기서 찍는 사람이. 내가 그랬어. 곽상도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했으면 또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구에서 출마한 사람 아니냐. 오히려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온갖 언론 프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봤으면 이득을 받지 선거에 불이익 당한 거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거는 불기소 나왔어. 혹시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동정표가 쏟아지지 않을까요?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당선을 목적으로? 어떻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나왔고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그 청도병원에 뭐 그 내려갔다는 소문도 찌라시에서 돌고 있다.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거는 남겨놓은 거야. 약식 기소로. 약식 기소. 그거 어떻게 벌금 얼마인지 파악됐어요? 아니 벌금을 파악하고 싶어. 그런데 이 쉐리들이 그게 결정이 딱 통보되자마자 재정 신청을 해버렸어. 곽상도가. 다시 제대로 수사해라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어라. 그것도 김현 그 위원하고 나를 같이 묶어가지고. 그래서 안산으로 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지들이 아주 법에 대해서 그 꼼꼼한 놈들이니까 어떻게든 김현하고 김성수를 갖다 엮어보고 싶은 거고. 아니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김민석, 김현 이렇게 3명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곽상도 코로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검색을 해봤지 방송 중에 아니라고 또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삭제를 했어. 네. 그러니까 그건 그때는. 김현 의원이 김성수 거 보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데요 해가지고 방송 중에 정정을 했거든요. 근데 고소해요. 여기서 알아둘 게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집단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학은 딱 3종류가 있습니다. 뭐죠? 대한민국의 대학은 서울대. 3개가 아닙니다. 서울대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군대. 아니지. 뭐야. 서울대 다음에 대학은 등급이 3개. 지잡대.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을 감싸고 도는 무리들은 세상의 3가지 대학은 서울법대, 서울대, 나머지 대학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있고 이 서울법대에서도 사실을 통과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성거리고 나머지들은 다 특쟁이고 오히려 좀비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어디다 대고 여기서 끼어서 왔던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 공부 못해갖고 사실 안 받잖아.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진짜 그러다 그런 보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때. 네. 그러니까 이 서울법대 출신들의 카르텔이라는 게 서울법대 현직으로 판사로 있다가 원내 대표까지 했었던 야당의 오선이죠. 나경원이. 그리고 네, 맞아요. 부인 오선이죠. 남편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떤 다른 검사한테 청탁을 해서 이것저것 했었던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카르텔, 그러니까 서울법대, 서울대, 나머지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경원이 뭘 하던 그럴 수 있어. 애 아프잖아.
다른 애라도 하나 잘 돼야지. 그 미국 유학간에 보내준 게 뭐가 문제라고. 그리고 그게 우리 돈 쓴 거야? 삼성이 거기서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원이 있으니까 돈은 그 양반이 다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패밀리에서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볼 땐 다 이상한 거예요. 예. 정치인이기 전에 엄마인 저는 그저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다 이렇죠. 이런 마음이죠. 당연하죠. 그게 엄마 찬스야. 예. 근데 자기가 자기 대학 동창을 해갖고 가짜로 그러니까 애 숙제 해주는 엄마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아요. 어떨 땐 아빠도 껴들어서 해주지. 요즘은 학교에 학점이 안 나오게 되면은 학부모가 전화 거는 일 이젠 흔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스펙 쌓아주기를 한다고 미국까지 나가서 그들 좋아하는 국격 떨어뜨리는 일을 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미국까지 가서 사정하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아니 대리로 그 어디야 이태리인가? 거의 정부 돈으로. 대리로 그 정부 돈 받아갖고 이태리 가가지고 그 발표를 냈다는 거 아니야. 그 대학원생이 예. 고등학생 거를 그것도 그 세금으로. 세금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스펙 쌓기를 위해서 했다면 본인이 갔어야 되는. 저 아줌마 좀 걔들 보기엔 동양 뭐 똑같아.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당신 아들이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고등학생이 가는 것보다 대학원생이 가가지고 그걸 설명한 게 훨씬 더 그 포스터를 갖다가 더욱더 상 받을 수 있게끔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상식이야. 네 고등학생이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었니? 얼떨결에 정말? 이태리 여행 갔다 왔던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애초에 그 대학원생을 보낸 것 자체가 특혜 중에 특혜고 그거는 대리 시험이랑 똑같은 거야. 조국 그 전 장관 아들 시험 보는데 옆에서 뭐 아버지가 뭘 가르쳐줬다 어쩌다 그거 갖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 근데 그거보다 더한 짓거리 했잖아. 너는 논문 발표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발표하는 걸 가지고 상을 갖다 주는 건데 그걸 남이 대신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나경원 아들 대신에 발표한 대학원생의 출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것이고 나경원 아들 현조의 학술대회 제1차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 엄마 찬스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거다 이런 거고요. 나는 요번에 국방부 청문회 보면서 외교부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스티븐 유 입국 문제 갖고 얘기 많았었잖아요. 저는 그때 두 군데 부서를 해갖고 알아보고 싶은 게 현조는 그럼 군대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간다고 말을 해. 국방부에 이중 국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명 안 한다. 그러니까 이슈가 사라지면은 슬쩍 한국 국적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기록은 남아요. 그러니까 네. 포기한 날짜가 남으니까 저는 지금 병무청하고 그다음 외교부하고 두 군데 물어보고 싶은 건 스티븐 유 얘기할 때 저는 할 때마다 우리 현조도 좀 데리고 알아봐줘요. 예.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나경원 얘기만 나오면 그 기사를 하든 어쨌든 거기다가 현조는 언제 군대 가느냐고 계속 물어봐야 돼. 예. 그러니까 현조는 언제 입대해요? 그러니까 현조에 대한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단편적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성신여대를 다시 한번 들어봐요. SOK랑 다시 한번 들어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거기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나경원 자체는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내가 원내대표로서 잘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쪽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잘 끼어들더라고. 존재감 잃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 사는 것까지 이리라 저리라 한다면서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사를 지금 제한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갑툭튀하면서 사실상의 페이스북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런 연병한 소리가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뭔 소리하고 앉았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양반이요. 온갖 부동산 관련돼서 자기 투자해서 투기로 승화시켰던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적당히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떠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한다. 자기 스스로 면피하려고 돌려보는 건데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이거 수사 제대로 좀 해주는 비서울대 출신의 검사들 없냐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 이 양반 돌아가셨을 때 나경원이 상속세 폐지 이런 얘기했어요. 상속세를 지금 감면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삼성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경영권을 갖다가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속세율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조정받고 싶은 거잖아 실제로. 잠깐만요, PD님 그거 있죠. 삼성이 배당받은 작년에 배당받은 금액 7,500억. 그러니까 얘네들 그렇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상속 자체는 불로소득이고요. 네. 그럼요.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지금 여기서 배당받은 금액 현황이에요. 엄청나죠. 이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공짜로 떨어진 돈이야 이게. 지분 뭐 없애 판 돈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은 이건희가 4,700억, 이재용이 1,400억 이렇게 배당. 저 일가 전체를 합해 7,500억을 갖다가 먹었어. 7,500억. 7,500억이 은행에 딱 있으면 1년에 얼마씩 나오는 줄 아세요? 2% 기준으로 1년에 1%만 해봐. 1%만 해도 1년에 1%만 해도 얼마야? 75억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7억씩 그냥 돈이 들어와.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야. 1년에 7억씩 돈이 들어오면 우리 새날 스튜디오 요새 스튜디오 진짜 엄청나게 빵빵하게 지금 그러니까. 데뷔하고 싶은데. 삼성이 지금이라도 후원하신다 그러면 이 에피소드는 지우겠습니다. 회장님 짱. 야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여유가 있구나. 그럼요. 너무 좋아. 어쨌건 간에 지금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뭘 바꿔야 돼, 뭐 제도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경원 없어진 것만큼 정치개혁 10%는 진전했다고 보는 근데 사람. 이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나경원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버렸고 우리가 혀를 차는 이 상황들은 수많은 이 정권의 실세라고 부르짖던 애들이 다 크건 작건 이런 식으로 해먹은 거예요. 그렇지. 이래서 이게 적폐가 많다는 거니까 이거 적당히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 잡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하나의 의혹이 그거 아닙니까? 같은 서울대 법대 카르텔. 그래서 나경원 수사를 13번인가를 고발했지만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았던 거. 최근에 소환도 지금 안 했지. 소환도. 최근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중앙지검에.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그 안진걸 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한번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은 있어요. 안진걸 소장이 좀 갑자기 뼈 말렸다면 불쌍해서라도 수사를 좀 하지 않을까. 이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갔고 요즘 나경원으로도 벅찬데 박덕흠까지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발하고 애가 더 팅팅 붓고 눈이 풀려갖고 어떨 때는 괜찮아?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 제가 잠깐만 말 좀 멈춰봐.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게 할 정도 진짜 나는 필요가 안진걸 소장한테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 민생 경제는 언제 연구해? 그러니까 안진걸이 나경원 연구소장하다 좀 박덕흠하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연구소 분들이 이름 많은 바꿔. 민생 경제는 언제 연구해? 그 빨리 안정되고 나면 저도 통신이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 부소장 안 뽑아 그러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진짜 있어요. 고생 많죠. 여기 우리 여성 PD도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에요. 아우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안진걸 소장 진짜. 같이 열심히 고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예, 열심히 응원합니다. 자, 뭐 솔직히 그 나경원한테 고발당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꽉꽉이한테 그 고소당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곰곰이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네. 곰곰이 채널 여기저기에 홍보 좀 해주시고요. 또 더해서 꽉꽉이한테 그 고소당하고 있는 김성수 성수대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여기저기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소 안 나간 곽동수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고소당해서 진짜 다 힘들었어. 제가 곽성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반사적 누가 날 절 부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꽉꽉이가 곽동수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앞에 곽은 곽상도 뒤에 곽은 곽동수. 아니 근데 이렇게 곽상 뭐 이렇게 할 때 되면은 제가 미간이 찌푸려져요. 곽상도라는 이름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덕흠 지역구에 이게 참 그렇지. 인생이 또 묘하단 그래, 곽이란 말이에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그래 곽상원 들어가라. 박덕흠 저거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오늘 어떤 식으로든 전혀 국회를 방탄으로 쓰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렇지. 최고였지. 그거. 그러고 나면 멋있었어.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팔을 잘라냈으니까 이제 나머지 니네 팔 아니면 박덕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얘기하고 저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자, 나경원 씨는 사실 그러니까 정치 은퇴의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나가는 분위기가 붐업되면 분명히 숟가락 얹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패북질하고 계시고 그렇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경원한테는 몰려 있는데 사실 나경원 나오면 땡큐죠. 땡큐지. 네. 영원히 정치 못하게 되는 거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나경원 서울시장 그 국회의원 떨어지면 나경원 서울시장이라도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저리 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요즘 아. 나와봐. 아주 제대로 진짜 밟아줄게. 요즘 땡이 많이 네요. 윤나땡, 황나땡, 나나땡. 자 나경원까지. 예. 참 알겠습니다. 근데 박덕흠은 어디 간 거야? 실종 신고 내야 돼. 아니 국회에서 세비를 받아 처먹으면서 아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 박덕흠이 5년 동안 안 나타나면 사망 신고 되죠. 그렇지. 지금 안진걸 소장이 저한테 이런 걸 보내고 제가 너무 웃어갖고 박덕흠을 찾습니다. 박덕흠을 무슨 전광판에 띄워놓은 것처럼 박덕흠을 찾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내가 안진걸 자 해시태그 왜? 운동도 해주세요. 예. 아, 정말 곰곰이 정말. TV 사랑해 주세요. 박덕흠을 찾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시민들의 연대. 사실 저는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 10만만 있으면 정권 지키고 그렇지. 연장할 수 있어. 그럼요. 그 깨어있는 시민 10만 명이 보통 100만 명, 10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거든요.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경원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종자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져서 사라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 나경원 잡고 박덕흠 잡고 이런 공은 새날에 34만 7천에 깨어있는 시민들 덕입니다. 웬일이래? 성수대로도 오세요. 훌륭해요. 들어갑니다.